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1번째 기출문제는 집단 지도자의 기술과 집단 치료의 효과 및 지도력, 그리고 집단의 계획 단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회 때 49번 기출이었는데요.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개입 기술 중에 직면하기는 개인 단위든 집단 단위든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신뢰가 클라이언트와 좀 형성된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겠습니다. 기억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아닌 거죠. 왜냐면 니은 집단 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언행의 불일치라던가 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맞지 않는 개입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설명 옳은 거고요. 디귿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게 직면하기 기술입니다. 리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맞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네, 17회 때 31번 기출 보겠습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집단 과정의 명료화 기술은 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맞는 설명인데요. 이 명료화 기술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언어 속에서 모순점을 발견을 했을 때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그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료화 기술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집단 내의 성원들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명료화 기술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을 집단 성원들 간 의사소통보다 중시해야 한다? 아니죠. 집단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소통이 다 중요시 됩니다. 자, 3번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그 집단 과정이 초기 단계, 중간, 또 개입, 그리고 종결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특정 과정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복지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3번 옳지 않고요. 4번 직면은 집단 초반에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아니죠. 직면은 어느 정도 친분이라든가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5번 집단의 목표는 집단 과정을 통해 성취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목표를 통해서 집단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도 전부 계획이 들어가고 성원들에게는 처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목표를.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6회 때 35번 기출 보겠습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전 활동으로 옳은 것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피드백 제공한다. 과정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유지 좋지만 목표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우회적인 피드백이 아니고 반대 개념인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또 직접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겠습니다. 1번 옳지 않고요. 2번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렇죠. 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이 과정을 집단 내에 효과를 촉진하는 실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집단 성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그의 단점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집단 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사가. 자, 다차원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게 틀린 거죠. 한 번에. 자, 정답 1, 2번입니다. 네, 13회 때 48번 기출 보겠습니다.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세 가지 집단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집단과정 촉진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성원의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는 반응을 해야 촉진되는 거 맞고요.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먼저 자기 노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3번 토론 범위를 제한하여서 집단의 목표와 관련 없는 의사소통을 감소시킨다.
부정적인 지문인 것 같지만 맞는 기술입니다. 촉진 기술에. 집단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보다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제에서 벗어난 의사소통이 많이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또 의사소통 감소시킬 필요 있습니다. 4번 성원이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재정의 한다. 자, 문제 상황은 공통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재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촉진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5번 성원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의사소통의 내용 명확히 하는 것, 촉진 기술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12회 때 39번 기출문제입니다. 집단 성원 간의 갈등이나 상반되는 관점, 성원들 간에 이러한 관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미디에이터 중재자 4번이 정답입니다. 6회 때 57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집단 내 구성원들 중에 한 성원이 저항하는 경우 이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집단 단위의 개입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또 해결해야 할 과업 중에 하나는 저항하는 성원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 저항하는 성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성원들 간의 건설적인 또 직면을 할 수 있게끔 돕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맞는 대화는 3번 한 분이 화를 내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른 성원들에게도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 또는 저항하는 성원의 행동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여러 단위의 개입 기술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단 개입에 있어서의 치료적 효과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43번이었는데요. 집단 대상 실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인을 대상으로 실천을 할 경우에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이타심이 커지는 것, 성원들 간에 발생되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2번 유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일반화, 문제 보편성 경험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여기까지 맞는데 정화 효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성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다른 성원들의 행동을 학습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 향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화 효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고요. 자, 4번 사회복지사나 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회기술이 향상되는 것 맞습니다. 자, 5번 성원 간 관계를 통해 원과자과의 갈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제 경험에 기회를 제공하는 집단 대상의 또 기능이라고 치료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회 때 41번 기출 보겠습니다. 집단을 활용한 사회복지 실천의 치료적 효과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유성이 옳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집단 단위의 치료적 효과인데요. 이타성이 향상되고 실존적 요인, 그러니까 성원들 간에 다양한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받고 타인에게 지도 편달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인생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실존적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 치료의 효과이고요.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유성입니다. 16회 때 기출 44번이었네요. 집단 사회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타성 향상되는 장점이 있고요. 2번 집단 내에서 서로 공통된 문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다.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3번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치료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이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을 경험한다. 자, 이거 역전이라는 거는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역전이라는 것은 이 사회복지사나 또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 경험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자, 5번 집단 내에서 역기능적인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또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11회 때 41번이었는데요. 그 집단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함께 지도를 맡아가는 집단 지도력 또는 공동 지도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련된 기출이었는데요. 다수의 지도자가 집단을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가 공동 지도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1번 소진 예방, 역전이 방지, 지도자의 전문적 성장 도모, 초보 진행자의 훈련의 유리.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공동 지도력으로부터 복지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는 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근데 5번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의 모델링이 공동 지도력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얻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7회 때 58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공동지도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공동지도력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도자의 지도력 탈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 그 다수의 집단을 끌어가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지도력의 탈진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초보 사회복지사의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훈련에 유리한 거고 3번 사회복지사의 역전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지도자별로 하위 집단이 형성되어 응집력이 강화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 지도력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큰 한 집단을 계획하고 같이 끌어갈 수는 있는데 하위 집단을 따로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이고요. 5번 집단원들에게 갈등 및 논쟁 해결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아무래도 혼자의 지도자보다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의 모델링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단위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 집단을 이제 준비하는 계획 단계, 그리고 집단을 사정하고, 그리고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해서 개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준비 단계 또는 계획 단계에 대한 기출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회 때 29번이었고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의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집단 규모가 더 작다. 자,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치료 모델이 규모가 더 소수로 구성이 됩니다. 자, 2번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 모임 시간은 더 짧게 빈도는 더 자주 설정하는 거 맞고요. 3번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성원 간 방어와 저항도 더 많이 발생한다. 아니죠. 이질성이 강할수록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4번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는 좌석 배치까지 고려하게 되고 5번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는 참여 기회 제공하는 것 맞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21회 때 44번 기출 보겠습니다. 집단을 준비 또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 집단 성원의 참여 자격 계획 단계 초반에 고려해야 되고요. 공동 지도자의 참여 여부도 정해야 됩니다. 집단 성원의 모집 방식과 절차 계획 단계에서 고려 사항이고요. 집단의 또 회기별 주제 역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5회 때 44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집단 구성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구학적 특성, 연령대인 거죠. 자,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 유형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균형 고려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자, 2번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는 주 목적은 의사결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2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자,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로 계획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회합의 빈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집단의 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자, 5번 질문 중요한데요. 집단 개입 과정에서 그 계획할 때 집단의 크기는 무조건 크거나 무조건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작을수록 좀 유리하다라는 것.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크게 구성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 유념하면 좋을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정답입니다. 역효과 예방이 아니라 효과를 위해서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자, 역시 15회 때 40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 형성을 하고 개별적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추가 정보 얻어서 개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겠고요.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다. 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되도록 돕는 거 맞고요.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건 사전 면접에서는 아직까지는 패턴화된 그 집단 행동을 확인할 수는 없는 단계인 거죠. 자, 이거는 개입 이후에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네, 13회 때 42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외상 치유를 위한 소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학급에 정원 2, 30명을 하나의 단위로 운영한다? 아닌 거죠. 학교폭력 피해 아동일 경우에는 1대1이 더 맞겠습니다. 2번 아동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매 회기 3시간으로 운영한다. 너무 긴 장시간인 거죠. 아동은 좀 짧은 시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3번 아동의 참여가 가능한 방과 후의 모임 시간 갖는 거. 자, 이게 맞습니다. 3번. 자, 4번 아동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개방형 집단으로 한다. 자, 학교폭력 피해 아동은 그 특성상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이 더 맞겠습니다. 5번 개별 아동과의 눈맞춤과 상호작용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아동들을 일렬로 앉히고 마주 본다? 아닙니다. 자, 옳은 설명은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0회 때 33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모임의 기간을 정한다. 맞는 거죠.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처음부터 정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계획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임 회기를 늘린다. 자, 만족도가 무조건 회기가 많을수록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건 정답입니다. 4번 집단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쇄 집단으로 운영한다. 맞는 거죠. 이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은 집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인원을 받아들이는 집단이 개방형이고 그렇지 않은 집단, 처음 형성된 인원으로 가는 것이 폐쇄 집단인 건데 연속성을 꾸준하게 끝까지 가려면 폐쇄 집단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5번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질적인 성원들로 구성해야 하는 거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무조건 회기를 늘린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집단 그 단위 개입을 본격적으로 사정하고 초기 그리고 중간 종결 단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편성된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집단의 사정과 그리고 이후 개입 단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